안녕하세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온전하고 행복한 당신을 되찾아드리는 시간.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당신일까 기대하곤 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이길 바랐죠. 어디선가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볼 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인 상상을 했어요. 새해 소원으로는 부디 당신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짝사랑은 마치 볼륨을 최대로 높인 이어폰을 낀 것과 같다고. 밖에서 보기엔 고요하지만 그 안의 심장은 얼마나 뜨겁게 소리치고 있는지 오직 자신만이 알죠. 어디선가 이런 글도 읽었어요. 그리움이란 저녁 하늘의 별과 같아서 어느 날은 보였다가 어느 날은 보이지 않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고요. 짝사랑은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는 것과도 같아요. 내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길로만 내달리는 거죠. 어쩌면 이건 운에 맡기는 게임일지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이겠죠. 하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심지어 내 마음조차 모르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된다면 내 심장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말하지 못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여린 사랑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의 눈에는 언제나 핑크빛 필터가 씌워져 모든 풍경이 동화처럼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첫 번째 사연은 부엇방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빠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보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그 사람에게. 쌀쌀했던 어느날 저녁이었어요. 오빠는 카페 안에, 저는 그 유리문 밖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직감했죠. 우리 사이에 아주 깊은 인연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네, 제 예감은 맞았어요.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깊은 인연이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죠. 제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미쳐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아마 오빠라는 적절한 기폭제가 필요했나 봐요.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제 메시지 한 통이었어요. 저기요, 너무 귀여우셔서요. 혹시 여자친구나 마음에 둔 분 없으시면 답장해주세요. 그러자 오빠는 이렇게 답했죠.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혼자 상처받고 혼자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제가 오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관계에 대한 오빠의 정중한 거절만이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글쓴이에게 물었죠. 왜 당신의 짝사랑은 저처럼 힘들지 않은 거죠? 그러자 글쓴이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죠. 맞아요. 저는 오빠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마음이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거예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요. 고백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관계를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오빠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2023년에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법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오빠가 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도 붕어빵님의 생각에 동의해요. 고백은 관계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때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털어놓고 마음속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그저 내 어깨에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니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다음 사랑에서는 꼭 행운이 가득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마침 나를 좋아해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달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빠를 좋아해요. 이 세 단어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해 가을 햇살은 따스했지만 한 소년에게 품었던 어린 소녀의 짝사랑이 시작된 계절이었죠. 언제부터 오빠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하게 된 걸까요? 아마 그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을에 희망을 품은 그 눈빛, 그리고 하루하루 커져가던 제 작은 심장. 그때의 저는 참 고집이 셌어.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오빠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고 착각했으니까요. 참 바보 같았죠? 이제 와서 깨닫지만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더라도 그 시절 오빠의 모습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게 나타나줘서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 주제를 모르고 착각했던 거 미안해요. 안녕? 달님, 사실 짝사랑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머릿속이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는 거요. 그건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이 글을 쓰기까지 우리 달님은 분명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 짝사랑을 통해 우리 달님이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것, 그거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친구를 완전히 잊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이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름다운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해주세요. 앞으로의 날들은 길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니 언젠가는 분명 달님을 위한 진짜 인연을 찾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림자를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포에버 크러쉬라는 말이에요. 포에버 크러쉬란 좀처럼 희미해지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뜻해요. 그 사람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언제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우연히 나타나거나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가슴속에 그런 이름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요.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아프거나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런 이름이요. 어떤 사람들은 포에버 크러쉬가 사실 짝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 특별해서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둔 존경이나 애정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럼 딸기고양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읽어보며 그분에게 포에버 크러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포에버 크러쉬. 지난 7년간 그 아이를 짝사랑하며 부를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이름이에요. 저는 매일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칠 듯이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만들어낸 사랑 때문에 절망의 끝까지 떨어졌던 순간도 있었어요. 저는 한때 정말 해롭고 부정적인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끈기 있게 저를 받아주었지만 점점 지쳐갔고 저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우리 관계를 망친 건 바로 저였다는 걸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는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부정적인 감정을 그에게 떠넘기고 저를 위로해달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지금 그 아이는 저와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그곳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거라는 걸 알아요. 이 편지를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미안하다는 말일 거예요. 너무 늦은 사과지만요. 나의 힙합 오리야, 많이 좋아했고 정말 미안해. 저는 딸기 고양이님의 사과가 힙합 오리님에게 곧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이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응어리를 어느 정도는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짝사랑이라는 건 3스푼의 아름다움과 7스푼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들 하죠. 순수하게 한 방향의 감정을 좇는 그 설렘이 아름답고 나를 바보처럼 만들면서도 쉽게 웃고 기뻐하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슬픔과 실망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리며 고통을 주기도 해요.
짝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을 쉽게 느끼게 만들어요. 단 한 통의 메시지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붕 뜨고 그저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에도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그의 사과 한마디에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에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도 하죠. 고통의 절정에 있더라도 그가 부탁하면 웃으며 도와주고 내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그가 슬픈 일이 있다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죠. 나의 모든 감정이 오직 한 사람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다음 사연은 말랑해파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 제가 처음부터 지켜보던 커플들이 줄줄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오네요. 참 씁쓸하죠.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몇 년, 심지어는 10년 넘게 함께 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인생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도 결국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오네요. 저는 누군가를 몇 달 혹은 1년, 가장 길게는 4년 동안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죠. 공부도 잘하고 꽤 과묵한 편이었는데 성격은 그다지 진지하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 별뭐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죠? 아마 그 아이의 이미지에서 유일하게 건질 만한 건 수학을 잘했다는 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약점이 바로 수학이었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나 봐요. 처음엔 이 마음도 금방 식을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은 4년 내내 저를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이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처음부터 단정지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1년은 더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정말 기뻤어요.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 친구의 이름이 들리면 무심코 돌아보게는 됐지만 우연히 마주쳐도 더는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고 하굣길에 더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찾지도 않았죠. 다만 다시 마주쳤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편하게 웃으며 대화할 수는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미워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짝사랑의 끝과 서로 사랑하다 헤어진 연인의 끝은 결국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고요. 서로를 미워하며 다시는 말을 섞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그런 거요. 비록 끝은 이랬지는 그 짝사랑이라는 감정이 잠들어 있던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오직 짝사랑을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강렬한 감정들을 선물했다는 사실은 당신도 저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친구로 남든 그렇지 않든 제게 사랑의 두근거림을 알게 해준 그 감정의 존재에 대해 저는 조용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답받지 못할 사랑에 지쳐버린 마음으로 조용히 그 감정을 놓아주며 끝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련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끝은 지독한 그리움을 남기기도 하죠. 마치 소설 속의 민준처럼 평생 하은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도 그렇다고 계속 품고 있지도 못해 정든 다운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요. 짝사랑을 하면서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때 민준이가 하은에게 사랑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해도 이야기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처음부터 민준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은은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었기에 민준이 고백했더라도 그를 위해 다운마을을 위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할지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둘지는 두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춘은 2번 오지 않으니 좋아하면 무조건 고백해야 2년 뒤, 5년 뒤, 아니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말해버리면 그만이니 더는 마음에 짐을 둘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내 마음의 짐을 더는 것이라면 그 짐은 고스란히 상대방의 어깨 위로 옮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이 쉽다고 느낀다면 그건 분명 누군가가 당신 대신 그 어려운 부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만 생각하죠. 후련해지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고백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 고백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부담감이나 고민을 안겨주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처럼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처럼요. 이 외에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안에서 그 감정이 달아나 이 마음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확신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 감정을 조용히 지켜내는 것이 최선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고백을 할지 말지는 단순히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만약 지금 내 마음속 고통을 덜기 위해 고백한다면 상대방은 왜 나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걸려고 하지? 라는 수만 가지 질문에 갇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 상처받은 당신에게 상대가 마치 기회를 주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상황은 끝없는 굴레처럼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감정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 부디 냉정하게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 내 곁에 꼭 붙잡아둬야만 하는 관계인가요? 결국 짝사랑이란 건 혼자 사랑하고 혼자 마음을 다잡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기뻐하다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혼자 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혼자서 하는 일이죠. 그렇기에 당신도 알고 있나요? 모든 것을 혼자 해냈듯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스스로를 아껴주고 다독여주는 것 또한 오롯이 당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미안해, 지수야. 널 더는 힘들게 할 수 없어. 하은 씨 때문이지? 그런데 오빠가 그 사람 책임질 수 있기나 해? 그 사람이 오빠더러 책임져 달래? 내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자리를 거절했는지 알아? 미안하다. 나 곧 서울로 떠날 거야. 이 다운 마을에 더는 갇혀있고 싶지 않아. 갇혀있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흐르는 눈물은 그저 저 혼자만의 몫이겠죠. 시간을 되돌려 아직 아무도 그립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마음이 그리움에 얼매이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때 서로를 몰랐더라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받아들여야겠죠.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여,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가장 조용한 생각이 가장 크게 울릴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마음의 이야기 채널의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감정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공간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